(2007년) 제17대 대선. 각 후보들은 자신들의 정책을 통해 치열한 선거전을 벌이며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각 후보들과 관련한 각종 의혹의 제기와 그 검증이 중요한 변수로 떠올라 경선의 핵이 되고, 박근혜 후보한테 좀 묻겠습니다. 지금 정수장학회가 자꾸 문제되고 있는데, 사실 정수장학회 장학사업하고 한나라당 박근혜 후보와 관련하여 제기된 정수장학회 문제. 과연 무엇이 문제이길래 설립 45년이 지난 정수장학회가 2007년 대선 예비후보의 의혹으로 제기되는 것일까? 정수장학회는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62년 부산 지역의 실업가로 알려진 김지태로부터 부산일보, 부산문화방송, 한국문화방송 등의 재산을 기부받아 부산일보 사내의 장학사업부로 있던 부일장학회를 별도의 재단법인인 5.16 장학회로 출범시킨 것이다. 가난한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설립 운영되어 오다 5공화국 시절인 1982년 정수장학회로 개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최근 김지태의 후손들이 정수장학회의 설립 당시의 재산 기부가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요구하고 있어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지태 씨의 차남 김영우 씨는 오늘 한나라당 당사를 찾아 부일장학회 등 선친의 재산이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해 강탈당했고,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 부산 지역의 대표적인 경제인으로 알려진 고 김지태. 서울에는 이병철, 부산에는 김지태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상당한 재력을 소유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정수장학회 문제와 관련하여 김지태라는 인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김지태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몇 년 전 발간된 김지태의 평전을 통해서 그의 과거 행적을 밝혀본다. (1908년) 부산에서 태어난 김지태는 1927년 동양척식주식회사 부산지점에 입사하며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동양척식주식회사, 일명 동척은 우리나라의 토지 수탈을 목적으로 1908년 설립되어 일제의 토지조사 사업이 완료되는 1920년대 말에는 조선 최대의 지주가 될 정도로 악명이 높았다. 동척의 이러한 수탈 행위는 일제가 자국의 농민을 이주시키기 위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 결과 우리나라의 농민들은 땅을 잃고 소작인이 되거나 고향을 떠나는 불황자가 되었다. 3천만 예결에는 모진 순환을 겪어야 했다.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칼찬 순사보다 동척이 더 무섭다라는 말을 할 정도였다고 한다. 경찰의 경우에는 사실 죄를 짓지 않고 순종만 한다면 위험은 사실상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동양척식회사는 그와 다릅니다. 가난한 농민들의 경우에는 흉년이 들면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을 동척으로부터 받았을 경우에 그 대출금을 갖지 못하게 되면 토지를 빼앗기게 되겠죠. 또 거대한 지주였기 때문에 높은 고율의 소장료를 징수하였습니다. 흉년이 들 경우에 대책이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실제 그 당시에 대단히 많은 조선인 농민들은 동양 척식 주식회 회사의 소작인이었거나 또는 대출 같은 빚쟁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생계가 걸린 문제고 생활이 걸린 문제에서 동양 척식회사 관리 사람들이 온다고 하면 바로 그 자기 삶의 터전을 빼앗긴다는 위기의식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나온 말이 바로 순사 오는 것보다 동양 척식회사 사람이 오는 게 더 무섭다는 말. 그게 식민지 시대에 살아있던 가난한 조선인 농민들의 아주 한스린 표현이 있으며 또 동양 척식회사 얼마나 원성이 자자했던 기분가를 알 수가 있는 그러한 속담 아닌 속담이었습니다. 동척에서 1927년부터 1932년까지 5년 동안 근무한 김지태는 동척에서 퇴사한 이후 울산 지역의 토지 2만 평을 불화받아 운영하는데 당시에 일본인들에게도 10,000평 이상의 토지는 불화하지 않았을 정도로 김지태의 경우는 파격적인 것이었다. 일제시대 최대 수탈기구인 동척의 파격적인 대우, 동척 근무 당시 김지태 행적의 일말을 짐작하게 한다. 이후 그가 운영한 공장들을 살펴보면 일본군의 군복의 원료인 면화를 생산하는 직물 공장, 군수품의 포장 상자를 생산하는 종이 공장, 그리고 일제 말기에는 직접 군수품을 생산하는 주철 공장을 운영하며 부를 축적하게 된다. 그 부의 규모는 당시 부산 경남 지역에서 호별세를 가장 많이 낼 정도였으며 이것은 김지태 평전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알려진 김지태 부의 실체는 이처럼 1930년대 일제의 군수정책에 철저히 동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민족수탈 자본가의 전형을 보여준다. 이러한 부를 토대로 1950년대 이후에는 부산일보, 부산문화방송, 한국문화방송 등의 언론사까지 소유하여 존경받는 언론인이 되기까지 하는 것이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좌익과 우익의 이념 대립 속에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된다. 결국 6.25라는 동족 상잔의 전쟁을 치르게 되고 이후 전 국토는 폐허가 된다. 폐허가 된 국토를 재건하는 것과 혼란에 빠진 사회를 바로잡는 것이 전후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문제였다. 1961년 5월 16일 육군소장 박정희는 국가 재건과 부정부패 일소 등의 혁명 공약을 내세우며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다. 이후 박정희는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일소하기 위해 5대 국회가 제정한 부정축제 특별처리법과 최고회의령으로 제정했던 부정축제 처리 기본 요강을 폐지하고 새로이 부정축제 처리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근거하여 부정축제자를 처벌하고 부정축제액을 환수하게 된다. 김지태도 이때 구속되어 1961년 고등군사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 당시의 기소장을 통해 김지태의 죄과를 살펴보면 밀수를 통한 관세법 위반, 국내 재산의 해외 도피, 허위 공문서 행사 및 농지개혁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7년형을 선고받게 된다. 이렇게 박정희는 부정축제자들을 처벌하고 재산 반환각서라는 형식으로 그들의 재산을 환수한다. 이때 재산 반환각서를 제출한 경제인들은 다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들의 구속을 해제해준다. 김지태도 부산일보, 부산문화방송, 한국문화방송과 부산대연동 일대의 땅 등을 국가에 기부하고 구속에서 풀려난다. 박정희는 이렇게 환수된 부정축제금으로 12개 공장의 건설 계획을 발표하며 국가의 기간 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정책을 실시한다. 부정부패의 일소를 혁명 공약으로 내세웠던 박정희가 부정축제자들의 구속을 해제해가며 공장 건설 등의 경제개발을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 6.25 이후 우리나라의 사정은 그야말로 전쟁 이후의 절대 빈곤과 기아의 상태였다. 1960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채 1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90달러에 그치고 있었다. 한 나라의 국력은 그 나라의 경제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나라의 경제력이 반드시 그 나라의 자연 자원에만 의해서 좌우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나는 오히려 한 나라의 경제력은 그 나라 국민의 의지와 자질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박정희가 쿠데타 이후에 부정축제자를 잡아들여서 처벌을 하려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박정희가 하려고 한 거는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산업화를 빨리 하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산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자본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자본가를 잡아들여서 처벌하고 그들의 재산을 환수해서 산업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자본가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그들로 하여금 사업을 통해서 산업화에 공헌하게 만들 것이냐 하는 두 가지 방법을 놓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박정희는 이제 보다 현실적인 방법으로 자본가들로 하여금 사업을 통해서 자본주의적 산업화에 공헌하게 하는 이런 방식을 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부정축제자들을 처벌하지 못했다는 것과 그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도 있겠으나,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 재건의 총력을 경주한다는 혁명 공약의 내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은 급박한 것이었다. 박정희와 김지태, 현대사의 중요한 시기를 살아간 두 인물의 공적과 과업, 어떤 것이 민족에게 도움이 되었을까에 대한 판단은 우리의 몫이라 할 것이다. 김지태는 훗날 쓴 나의 이력서라는 자서전에서 5.16 장학회 공영제 운영이 자신이 당초 목적했던 사회봉사라는 이상이 확대될 것이므로 환영하며 만족스레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의 후손들은 당시의 재산 기부가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며 정수장학회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유족들의 이 같은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는 당시의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김지태는 박정희 정권 이전부터 많은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다. 따라서 부정축제는 무함이다라는 후손들의 주장에는 의문이 생긴다. 김지태의 과거를 짐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은 부산 대연동 일대의 토지 문제다. 당시 국가 수용을 앞두고 있던 이 지역의 땅을 토지 브로커들을 이용하여 원소유주였던 농민들로부터 10여만 평이나 매수하게 된다. 2004년도 주간지의 기사를 보면 그때 피해를 본 농민들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다. 당시 중앙정보부 부산지부에서도 김지태가 이 사건으로 많은 인심을 잃은 것으로 파악할 정도였다고 한다. 김지태 등은 1956년 2월 15일부터 1962년 1월 19일까지 부산시 대연동 소재 농지 약 2만 2천 평을 실지 농경자가 아니면서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시킴에 있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상 소유되는 각 매수인들의 허위 자작 농지 증명서를 동매도자들에게 작성토록 했다. 김지태의 유족인 부인 송모 씨는 나를 인질 삼아 재산을 강탈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중앙정보부 부산지부장 박용기 씨의 증언은 유가족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말해주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의 현재 가치는 1조 원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러한 천문학적인 액수가 유족들로 하여금 정수장학회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 역사의 증거로 남은 당시의 기부 승낙서. 유족들이 진정으로 고인의 뜻을 잇고자 한다면 그 어떤 경제적 이권이나 이득을 쫓아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2005년
국정원에서는 정수장학회 문제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당시 김지태의 재산 기부가 강압에 의한 강제 헌납이라고 밝혔는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이 보고서 발표 후 언론의 반응이었다. 정수장학회가 선정된 것은 납득이 안 간다. 위원회가 숱한 의혹 사건을 제쳐두고 이것부터 조사하겠다는 것에 대해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러나 진실위원회는 선정 과정에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논란이 많은 문제의 조사 발표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언론의 태도는 냉정했다. 즉, 국정원이 조사 과정에서 강제 헌납으로 이미 결론을 내리고 증거 꿰맞추기식의 수사를 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조사위원들의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현 정부는 국정원의 조사와는 별도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청산위원회를 만들어 정수장학회 문제를 다시 조사했다. 결과는 국정원의 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현 정부에서 2번씩이나 특별 조사를 벌이며 정수장학회를 문제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 부일장학회를 통해 김지태와 인연을 맺었는데 그 인연이라는 것이 그분 덕에 지금의 내가 있다라고 밝힐 정도였다. 변호사 시절 노무현 대통령은 김지태 사후 그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관련 소송을 담당하여 김지태의 가족과 계속 인연을 이어갔다. 지난 5월 2일 친일재산의 첫 국가 귀속 결정에 관한 기자회견이 있었다.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번 결정의 배경과 내용 등을 설명하며 지속적으로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제시대의 잔재를 청산하고 친일 반민족 행위를 규명하겠다는 현 정부의 태도는 분명 옳은 것이다. 그러나 그런 태도가 대통령 개인의 인연이나 선호에 따라 좌우돼서는 안 될 것이다.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과거사를 정리하겠다는 대통령에 대해 언론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러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정수장학회는 각 정권에서 국정감사, 특별조사 등의 형식으로 적어도 한 번씩은 문제가 제기됐다. 그러나 명확하게 결론이 내려진 경우는 없다. 왜 그런 것일까? 수천억 이상의 자산을 가진 후화재단으로 알려진 정수장학회. 그러나 사무실 곳곳의 살림들에서 읽히는 모습은 세상에 알려진 화려한 거대 재단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다. 세간의 평가에 휩쓸리지 않는 검소하고 건실한 재단 운영이 지난 45년 정수장학회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닐까. 법인으로 설립이 되면 개인과 다른 새로운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재단에 출연할 경우에는 그 재산은 개인 재산이 아니라 법인의 재산으로 기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사유화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거죠. 그거는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법인 재산이 되기 때문에. 박정희 일가의 사유재산처럼 알려진 정수장학회는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어지는 장학재단이다. 지난 45년 세월, 어려운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어 나라의 간성을 키워낸다는 본래의 소임에 충실했고 앞으로의 45년 세월 또한 그러할 것이다.